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 이식 외길인생 김영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원래는 유튜브 영상이 많아지면서 가이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막상 만들어 보니 가이드 영상의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더 헷갈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올린 영상을 몇 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가이드하는 영상을 만들고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시리즈로 올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흩어져 있는 영상들이 정리가 되어 알고 싶은 정보를 좀 더 빠르게 찾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은 가이드 영상 1편으로 여러분이 자주 묻는 최애 질문 3가지란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가이드 영상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영상도 링크해 나왔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상담시에 김영감이 가장 많이 받는 최애 질문 3가지는 무엇일까요? 물론 가장 궁금하신 건 바로 수술 비용이겠지만 수술 방법에 따라서 직접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비용을 제외하고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얼마나 커질 수 있나요? 두 번째, 혹시 다 빠지는 건 아니죠? 세 번째, 석회화가 된다는데 불안해요. 이 3가지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얼마나 커질 수 있나요는 생착률이 어떻게 되나요와 비슷한 질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상담 시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 영상과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지만 워낙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라 좀 더 부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한쪽 가슴에 260에서 300cc 정도의 지방을 이식합니다. 최소 260cc 이상을 이식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정도 되어야지 수술 후 눈을 떴을 때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체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100에서 110cc 정도의 지방을 넣으면 한 컵 정도가 커지게 되니까 260cc면 2컵 반 정도가 커집니다. 이대로 생착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보통 한 달 뒤면 처음에 이식한 양에서 절반 정도가 줄게 됩니다. 그러면 130cc 정도가 남는데 이렇게 되어도 처음보다는 한 컵 이상 커지는 셈이죠. 그렇지만 생착률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130cc보다 더 남을 수도 더 줄 수도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지방이식의 특성상 생착률은 여러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식 후에 얼마나 흡수될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김영감은 B컵 이상 커질 수 있다, 혹은 최소 한 컵 이상은 보장해 드린다고 말씀드리진 않고요. 다만 당신 가슴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치를 이식하고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생착률은 2차 이식을 해보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1차 이식 때 260cc를 이식하고 2차 이식을 해보면 대부분 절반 정도, 즉 130cc 이상의 지방이 주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이식 때는 1차 이식 때의 절반인 대략 120에서 150cc의 지방을 이식합니다. 이걸 보고서 생착률이 5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생착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여러가지 요소에서 좌우되고 개인차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1차 이식 후 많이 줄어들었다면 2차 때 또 이식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이식해 드리려고 합니다. 1차에 불만이신 분들도 2차까지 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는 결과에 만족하고요. 3차까지 이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가슴이 다 빠지는 건 아니죠. 어찌 보면 첫 번째 질문과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가슴 이식 후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와 연결되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주위에서 혹은 보형물하는 병원에서 지방 이식 해봐야 다 빠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하면서 물으시는 질문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농담으로 지방이 물도 아닌데 다 빠질 수 있겠냐고 반문을 합니다. 지방이 얼마나 남는지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이식 때 직접 지방을 이식해서 남은 지방을 추정할 수 있고요. 또 초음파로 이식된 지방의 경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이 죽어서 대량으로 흡수가 되면 그 흔적이 남게 되는데 이 사진처럼 오일화나 낭종이 되어서 동그랗게 보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줄기세포를 사용하고 조직층마다 제대로 이식된 지방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김영감이 정리해드리면 이식 후 줄기세포 도움으로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니까 자기조직화가 되어 반영구적으로 오래 지속됩니다. 따라서 흡수될 지방은 대개 한 달 안에 흡수가 되고요. 한 달이 지나면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진 상태라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노화와 더불어 빠지니까 나중에 가슴이 다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석회화가 된다는데 불안해요는 이 영상과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걱정하는 부분이라 이 두 편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부작용은 이식한 지방이 나중에 오일화, 낭종화, 지방대사되는 부분에 대한 걱정, 그리고 혹시 석회화된 병변이 나중에 나쁜 조직으로 변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마지막으로 과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염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제가 1년 전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 이식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보형물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쉽게 해결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생각해보면 가슴에 넣을 수 있는 재료는 보형물, 필러, 지방, 크게 3가지 정도인데 이 셋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자기 몸에 친화적일까요? 당연히 자기 몸에서 추출한 지방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러나 보형물에 대한 여러 부작용은 제가 많이 맞닥뜨리는 문제이고, 결국 이 물질인 필러나 보형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거할 수밖에 없는 재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시술이도 완벽한 시술은 없겠죠. 하지만 지방 이식으로 생기는 문제들은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 쉽게 해결 가능하고 다른 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영상에서 많이들 불안해하시는 부분과 석회화, 지방대사와 관련된 오해들, 부작용은 어떤 식으로 해결 가능한지를 설명해 놓았으니 부작용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두 영상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줄기세포 가슴 이식을 하면서 김영감이 가장 많이 질문받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관련 영상 소개해드리면서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추가했고요. 워낙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이라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핫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